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덴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1925년 양자 역학의 체계가 완성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양자 역학에서 비롯된 양자 컴퓨터가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카이스트의 이중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큐노바의 대표이기도 하시고요. 다음으로 양자 컴퓨팅 업계의 리더인 한국 IBM 표창희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이준구입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4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 벤처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큐노바라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솔루션 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표창희 상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BM에서 양자 컴퓨터 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표창입니다. 국내 어떤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두 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한테 많은 영감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양자 컴퓨팅과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이준규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준구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과 미래의 제조업에 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내용은 크게 보면 제조업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과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153조 원에 달하고 이것은 한국 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평균은 제조업 부분이 15%에서 16%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만큼 강한 제조업 국가이고 이러한 제조업 국가에서 우리가 첨단 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공정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또한 물류를 최적화함으로써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외로 화학물질 제품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트레일러, 그리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기기 분야에 큰 제조업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화학 제품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화학 제품에 있어서 화합물 해석, 디자인 최적화, 공정 최적화, 물류 최적화 등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우리가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쟁력 제고를 함에 있어서 자동차 제품, 플랜트, IT 전자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제품 디자인을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 해석, 양자 최적화, 양자 A와 같은 핵심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양자 기술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최적화, 머신러닝, 암호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항공우주, 그 다음에 화학 분야, 에너지, 금융시장 등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 분야에서는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보험, 위험관리, 물류, 항공우주, 경로 최적화 등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 있어서는 자동차, 금융,
그리고 기술, 검색, 광고 최적화 등의 영역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호화 분야가 있습니다만 암호화 분야는 제가 달리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보면은 우리가 왜 양자 컴퓨팅이 그토록 중요한 기술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 역학적인 성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첩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정보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제공하는 게 중첩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커다란 정보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얽힘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계산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매우 큰 문제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은 흔히 얘기하는 양자 컴퓨터의 양자 회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양자 회로는 사실상은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단위로 만들고 이 큐비트에 각각의 일정한 정보를 다루는 조작을 가함으로써 계산 결과를 얻게 되고, 이 양자 컴퓨터로부터 계산 결과를 읽어내면은 그것이 고전적인 정보가 되어서 고전 컴퓨터에서 또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어떠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는 대부분이 물리적인 큐비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큐비트는 우리가 원자나 광자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큐비트 상태를 만들면은 그 큐비트가 곧바로 계산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산 성능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컴퓨터를 계산 성능이 불완전하지만 쓸만한 컴퓨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기술이고, 미래에는 우리가 완벽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큐비트를 만드는 것이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내지 100개의 물리 큐비트를 묶어가지고 오류가 없는 하나의 논리 큐비트로 동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리 큐비트가 계산의 단위가 됩니다. 2029년 정도 되면은 여러 양자 컴퓨터 기업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산업화가 되려면은 우선은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컴퓨터보다 좀 더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쓸모 있는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은 한편의 시각은 우리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의 시각은 지금의 완벽하지 않은 양자 컴퓨터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더 우수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다소 충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25년 1월 달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먼 훗날 활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곧이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2018년에서는 10년 후에 100큐비트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2021년에 와서는 5년 후에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4년에는 5년 후에는 10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한 시기보다 훨씬 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상용화되는 시점이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서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큐빗 수를 갖춘 양자 컴퓨터들이 시장에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로는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BM이라든지 IQM, 리게티 등이 이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온 트랙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컨티니엄, 아이온큐 등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중성 원자 양자 컴퓨터는 파스칼, 큐에라 등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광양자 컴퓨터는 제나두, 사이 퀀텀 등에서 가까운 미래에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보았을 때 양자 컴퓨터는 한두 개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회사에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장이 어느 정도 열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양자 컴퓨터 제품들은 2024년,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20개부터 150여 개의 큐비트를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 실험실에서는 1000개 이상의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시장의 변곡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숫자로는 올해 2025년에는 대략 10억 불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고, 26년에는 대략 20억 불 정도의 양자 컴퓨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 그룹도 더 많아지고,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실활용되는 그러한 시점들이 앞으로 1, 2년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양자 컴퓨터에서는 어떠한 솔루션이 과연 어떠한 솔루션이 고전 컴퓨팅을 앞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이슈인데요. 여기서 제안드린 것은 양자 컴퓨터만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활용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의 이점, 즉 거대한 정보 공간을 구성하고 매우 빠른 탐색을 하고 거대 확률 분포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과 고전 컴퓨터의 이점, 즉 정확한 계산, 대규모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작은 규모의 계산 등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커다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고 값싸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자 컴퓨터만 가지고 순수하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편 고전적인 컴퓨터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값싸고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양자 우위를 달성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기술 개발의 단계에 있습니다. 양자 우위라는 컨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양자 우위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든지 우리가 현재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좀 더 값싸고 정확한 계산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러한 컴퓨터를 직접 활용하게 되는 시점,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퀀텀 어드밴티지 또는 양자 우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40큐비트 정도의 규모의 문제를 풀게 되면은 슈퍼컴퓨터 성능을 추월하기 시작하는데요. 60큐비트 정도 이상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푼다면은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훌쩍 뛰어넘게 되고 산업에 응용하는 시점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양자 컴퓨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저희 큐노바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양자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노바에서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솔루션은 첫 번째 솔루션으로 화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HiVQ2라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베리어블들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최적화 문제 솔루션으로 HiVQ-A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적인 CAE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하이 BQ LS 시스템들 저희가 시장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큐노바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수준의 문제를 쉽게 양자 컴퓨터로서 풀어내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인 하이 BQE, 다시 말해서 화학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솔루션은 하이 BQE 케미스트리라는 이름으로 IBM에서 제공하는 Qiskit 펑션 캐달로그라는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에 저희가 등재를 하여서 현재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BM Qiskit 펑션은 이어서 IBM의 표창희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큐노바에서 제공하는 하이 BQE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화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것을 쓸모 있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자 하면은 화학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화학적 정밀도라고 하고 이 화학적 정밀도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인데 양자 컴퓨터로서 화학적 정밀도를 달성하는 것은 저희 하이 BQE 솔루션이 처음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BQE라는 화학 계산 솔루션보다 대략 한 1000배 정도 이상 계산 속도가 개선되었고 따라서 현재 저희 하이 BQE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60큐비트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IBM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서 하이 BQE를 수행한 결과 44큐빗 수준의 생화학 물질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은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린 건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정확한 양자 모델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초록색은 고전적인 계산이고 노란색은 정확한 양자 계산인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고전적인 계산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양자 계산의 결과를 얻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사실상은 매우 비싼 계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브라켓이라는 플랫폼에서 저희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하여서 그 비용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20큐빗 수준에서 리튬 설퍼라는 그러한 화학 물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정확한 계산값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슈퍼컴퓨터에 대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솔루션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AI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AI에서 구하지 못하는 정확한 계산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AI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의 솔루션을 통해서 정확한 계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또한 양자 최적화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최적화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핀테크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려진 큐보라는 유형의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이러한 큐보 유형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큐노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현재 대략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의 변수가 담겨 있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의 최적화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경쟁 양자 솔루션들에서는 200개의 변수 정도를 해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큐노바의 최적화는 현재 8,000개 변수까지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고 곧이어 100,000개 정도의 변수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그러한
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단계가 되면 슈퍼컴퓨터로 최적화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솔루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활약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첨단 제품 제조업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활용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26년부터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60개 이상의 오비탈 구조의 화합물 해석을 할 수 있고, 또는 10만 개 이상의 변수 최적화를 할 수 있고, 1억 개 노드 이상의 유체 역학 해석의 수치 해석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저희 양자 컴퓨터는 제품과 제조 기술의 혁신을 이뤄내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환경적인 난제를 해결하면서 첨단 제품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구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부터 산업화 예측, 그리고 제조업과 양자 컴퓨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도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IBM의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요. 표창희 상무님,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BM에서 양자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 표차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떤 이론, 어떤 특정 어떤 연구원들을 위한 어떤 연구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과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양자 컴퓨터, 즉 유용성이 확보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은 그동안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나 교육계 어떤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개발해 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산업별로 적용했던 그런 사례까지 폭넓게 확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그런 쓸 기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어떤 실용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의 어떤 변화의 흐름과 의미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런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그런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런 원 부분이 어떤 클래시컬 컴퓨터는 풀 수 없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문제로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어떤 이메일을 읽기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컴퓨터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왼쪽에 그런 회색으로 된 부분이 기존의 어떤 컴퓨터로는 그런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수에 대한 어떤 곱하기라든가, 어떤 분자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어떤 최적화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너무 이런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계산하는 데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많은 어떤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거나, 데이터 수가 너무 많아서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이 여기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자 컴퓨터로 접근이 가능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저희가 아까 가운데 있는 하얀색 부분을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양자 컴퓨터로 해석이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저희가 풀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역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분자 구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아니면 물류 최적화 같이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저희가 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어떤 빠른 컴퓨터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컴퓨터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계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계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기존에 풀지 못했던 불가능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문제 영역과 어떤 응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례 없이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550억 달러가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한 76조 원 정도 이상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연평균 지출이 매년 4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2022년도 이후로 매년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물류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런 어떤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숙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 실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어떤 그런 가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가 굉장히 어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정부 주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의 투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양자 컴퓨팅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미 지정을 하고요. 2035년까지 약 한 3조 원 정도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양자 컴퓨터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시스템 분야에 투자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측이라든가 제어 장비, 그 다음에 양자 통신 보안이라든가 양자 센서,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특히 양자 컴퓨터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폭넓게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 저희가 어떤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대략 어떤 선진국 대비 한 81%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어떤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어떤 선진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투자가 좀 부족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확보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인재의 어떤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저는 세상에는 되게 두 가지의 어떤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양자 컴퓨팅 시대를 어떤 준비하는 기업이든 기관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양자 컴퓨터는 먼 미래야라고 해서 준비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에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 어떤 성숙기에 도달했을 적에 전체 시장 가치의 90%가 어떤 초기에 도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격차가 작을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이 두 그룹 간의 간격이 매우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어떤 기술의 어떤 그 경쟁력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어떤 경쟁력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기술의 도입이 아니고,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인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시장의 어떤 선점과 함께 양자 컴퓨터의 어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해서 대비할 어떤 절호의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BM은 이미 2023년도에 콘도르라는 칩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미 1121 큐빗을 넘는 어떤 확장성을 가진 칩까지 개발을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 칩이 1000큐빗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요. 콘도르는 이제 초전도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1000개 이상의 어떤 큐빗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큐빗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배선이라든가 어떤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개선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콘도르 이외에 저희는 함께 이제 헤론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론 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충실도라든가 그런 확장성이 확보된 그런 프로세서라고, 퀀텀 프로세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튜너블 커플러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충실도라든가 그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로세서는 헤론이라든가 아니면 콘도르 같은 그 두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IBM의 어떤 에러 수정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양자 컴퓨터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핵심을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말에는 그 에러 수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정확도가 개선된 나이트호크라는 어떤 새로운 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은 2016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과 어떤 혁신에 대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개발과 혁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퀀텀 양자 컴퓨터 기술의 어떤 리더십과 함께 향후의 어떤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매번 계획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매년 저희가 연 단위로 해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갈 거고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는데 매번 그 계획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알고리즘 전 영역에 의해서 매년 중요한 어떤 마일스톤을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고요. 2029년도에는 아마 이미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세계 최초로 대규모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인 스타일링을 발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IBM 퀀텀은 어떤 예측이 가능한 어떤 로드맵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에 대한 리딩을 통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9년도 오류를 극복한 대규모의 어떤 양자 컴퓨터를 출시를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어떤 상용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00개의 어떤 논리 큐빗을 사용하고 이렇게 어떤 양자 연산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현재 나와 있는 양자 컴퓨터보다 2만 배 이상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약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소재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화학 반응의 어떤 최적화 등 굉장히 그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연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33년도에는 논리 큐빗이 2000개 기반의 어떤 블루제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루제이 같은 경우에는 2000개 논리 큐빗 기반의 10억 개 이상의 어떤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계 활용에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굉장히 어떤 산업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의 어떤 실용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어떤 핵심 마일스톤을 제시해 왔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는 3년마다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떤 특정 문제의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유용해지는 어떤 퀀텀 유틸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이처지에. 그리고 2026년도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하는 퀀텀 어드밴테이지의 어떤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9년도에는 최초로 대규모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시전함으로써 실제 양자 컴퓨터가 산업 전반을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유틸리티에서 조금 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뒤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양자 컴퓨터가 어떤 과학적 도구로서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의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연산에 나오는 결과 대비 훨씬 더 뛰어나거나 어떤 기존에 나왔던 그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우위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나았고 정확한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자 유용성 단계, 퀀텀 유틸리티 단계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을 신뢰성 있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실용적 수준의 어떤 도달한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양자 우월성, 퀀텀 어드밴테이지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명확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성능을 보이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양자 우월성 단계 컴퓨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고전의 어떤 컴퓨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정확한 값을 풀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 푸는 그런 컴퓨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자 우월성, 퀀텀 어드밴테이지는 저희는 2026년부터 산업별로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퀀텀 어드밴테이지, 양자 우월성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화학 분야에서 실현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자의 어떤 에너지 계산이라든가 반응 경로에 대한 예측과 같이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학 분야에서 먼저 양자 우위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물류라든가 어떤 금융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런 최적화 문제에 양자 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수학적 계산이라든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 수학적 문제들도 양자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BM은 2026년도까지 양자 우위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 2029년도에는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인 즉 폴트 토러런트한 퀀텀 컴퓨터 시대를 여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내성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실제 산업 분야에 어떤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오류가 해결이 돼야지만 실제 산업 분야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하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도 오류 수정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IBM은 이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 오류 허용 양자 컴퓨터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규모라고 하는 거는 수백 개의 큐빗으로 수억 개의 연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양자 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어떤 오류 수정, 에러 코렉션이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계산이 끊어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계속 수정하고 처리해 가면서 정확한 연산을 끝까지 빠르게 해결해내는 그런 오류 허용 기술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은 바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오류 내성 대규모의 오류 허용 양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2029년도에는 저희가 스타링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세계 최초로 대규모의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발표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오류 보정 기술을 넘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오류 내성 환경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양자 우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산업의 응용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어떤 논리 큐빗을 사용해서 1억 개 이상의 어떤 양자 연산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33년도에는 2000개의 어떤 논리 큐빗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10억 개의 어떤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BM 퀀텀의 블루제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현재 저희가 뉴욕 포킵시에 현재 구축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링이라는 그런 시스템 현재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저희가 이제 블루제이라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올해 2025년 말에는 저희가 1000큐빗대의 시스템을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2029년도에는 200개의 논리 큐빗을 기반의 어떤 세계 최초의 어떤 대규모의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의 스타일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033년도에는 2000개의 어떤 로지컬 큐빗, 한 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물리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어떤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00개의 어떤 로지컬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밑에 어떤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스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키스킷은 어떤 개발자들이 양자 컴퓨터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개발 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한다 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활용하는 그런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키스킷을 개발해서 어떤 오픈소스화 함으로써 양자 생태계를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런
실제 그러면 이런 키스키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부터 또 상용화까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4% 이상의 어떤 양자 프로그래머가 키스키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4,000개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가 키스키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키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키스킷 SDK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양자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키스킷을 활용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실행을 위해서는 키스킷 런타임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CPU라든가 GPU라든가 어떤 QPU가 같이 어떤 연계돼서 함께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키스킷 서버리스라는 걸 활용을 함으로써 양자 컴퓨터 중심의 어떤 그런 연계된 연산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BM은 어떤 이런 키스킷 런타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통합된 어떤 스택을 구현함으로써 AI 연산에 대한이라든가 아니면 AI 기반의 어떤 양자 AI 기반의 어떤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IBM은 키스킷 펑션 카탈로그라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와 비슷한 어떤 그런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자 어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하드웨어 구축 없이 IBM 퀀텀 시스템 상에서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를 하고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큐노바나 알고리즘믹, 그 다음에 큐컨트롤, 큐데마 같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생태계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큐노바 같은 경우는 HiVQ라는 거를 이제 펑션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분자 구조의 어떤 정확도를 분석하는 그런 양자 고전의 어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요.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양자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고성능 하드웨어 기반의 실제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자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상용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2017년부터 IBM은 IBM 퀀텀 네트워크라는 그런 세계 최초의 어떤 양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들이 이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 양자 컴퓨터 접근을 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가 유스케이스에서 함께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진짜 다양한 어떤 산업에서 실질적인 어떤 유스케이스를 개발하고 실제 연구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라고 하게 되면 문의하시는데 양자 컴퓨터를 좀 더 빠르고 깊게 어떻게 이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IBM 퀀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그런 러닝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키스킷에 대한 어떤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빠르게 쉽게 양자 컴퓨터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2016년 이후로 75개 이상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이미 구축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화면 왼쪽에 보이면은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IBM 퀀텀 시스템 1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5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보유한 국가가 됐고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저희가 127큐빗 이글 프로세스 기반의 IBM 퀀텀 시스템 1을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자 우월성, 퀀텀 어드밴티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떤 양자 알고리즘을 구현한 방식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양자 컴퓨터 중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슈퍼컴퓨팅 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퀀텀 센트릭 슈퍼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 어떤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 즉 연산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연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양자 컴퓨터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와 함께 협업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의 컴퓨터, 클래시컬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AI를 담당한 GPU라든가 그다음에 퀀텀 컴퓨터가 각각 다
잘하는 분야, 성능이 뛰어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에는 어떤 이런 클래시컬 컴퓨터, CPU, QPU, 그다음에 GPU가 어떤 그런 미래 연산의 어떤 고성능 연산에 대한 삼각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수치 연산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AI 인프라, G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학습이 굉장히 뛰어나고, 양자 컴퓨터는 기존 어떤 고전 컴퓨터가 풀기 어려웠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연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6월 달에 일본 이화학연구소인 리켄 연구소랑 같이 해가지고 후가쿠라는 어떤 슈퍼컴퓨터랑 저희 IBM 퀀텀 시스템2와 어떤 연계를 통해가지고 어떤 양자 컴퓨터 기반의 어떤 슈퍼컴퓨터를 이미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의 어떤 연계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풀기 어려웠던 그런,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어떤 연산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어떤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든가 아니 복잡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처리라든가 최적화 문제들의 양자 컴퓨터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항공 우주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에너지, 헬스케어 다양한 산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어떤 4, 5년 내에는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어떤 산업의 어떤 혁신의 중심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뭐 잘 아시겠듯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IBM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랑 그다음에 생성형 AR 기반으로 해가지고 mRNA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어떤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인데, 그런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비용이 굉장히 모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배터리 하나 개발하는 데서는 평균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서 원자 단위의 어떤 정밀하게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라든가 설계 과정을 하면서 더 가볍고 오래가고 저렴한 그런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엑소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에 실제 500대 이상의 어떤 선박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엑소모바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이 많은 선박들을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라든가 조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최적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클래시컬 컴퓨터,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로는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예,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많았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까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딱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y now? 왜 양자 컴퓨터를 지금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하셔야지만 어떤 선도자의 어떤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미 경쟁 국가라든가 경쟁사라든가 해서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역량 확보라든가 경험 쌓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유스 케이스를 이미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양자 도입을 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돌아가셔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양자 컴퓨터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퀀텀 전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상무님 그 발표가 IBM이 어떻게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왔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또 공유해 주셨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Q&A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 시청자들이 요 이제 내용 보면은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양자
양자 컴퓨팅이 뭐야? 양자역학은 뭐야? 뭐 이런 슈퍼컴퓨팅은 뭐야? 이런 차이는 뭐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Q&A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양자 컴퓨팅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자 컴퓨터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기반에서 양자 컴퓨터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러한 그 양자 컴퓨터의 성능 우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큐비트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양자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정보 양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큐비트가 하나만 있었을 때는 1비트의 정보를 다룰 수 있었다고 치면은 큐비트가 10개가 되면은 1024비트의 정보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대략 10개씩 증가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배씩 증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큐비트가 30개만 되면은 1기가비트의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질들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슈퍼컴퓨터를 언젠가는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다룰 수 있는 정보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정보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도 있는데, 이러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용했다면은 여러 번 계산했을 거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만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성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현재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한다든지 메모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식과 정보는 또 한편에서는 커다란 고전적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잘 살린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규모의 대규모의 문제를 풀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양자 AI로 인해서 우리가 AI의 특이점, 그러니까 AI가 사람보다도 더 우수해지는 그러한 특이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니까 이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저희가 등록도 최근에 한 방송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록을 하셨고, 질문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짚어주긴 하셨지만, 저기 이민수님 질문인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인공지능을 최적으로 접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킬과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린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뭐 AI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하고 AI와의 관계,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무님?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신러닝을 저희 퀀텀 머신러닝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연산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런 추론이라든가 학습을 이제 양자 컴퓨터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산 부분을 해서 계산된 그런 결과값을 실제 그런 뭐 GPU 서버라든가 이런 데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그런 AI에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과 양자 기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조기업이 지금 양자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10년 내 양자 컴퓨팅이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핵심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도입 여부가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요? 이런 질문이 올랐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뭐 굉장히 네. 제조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실제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소재 부분, 제가 네.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신소재 부분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화학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학 분야가 앞으로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화학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유스 케이스라든가 경험치가 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저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화학 분야 같은 경우 소재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이 어떤 네. 양자 실제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활용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다. 뭐 제조 분야도 있고 화학 분야도 있고 전자 분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양자 컴퓨터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그게 과연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 분야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이 되게 뭐 멋있다, 네. 되게 좋을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양자 컴퓨팅을 하는데 ROI는 어떻게 나오지? 이 부분에 대한 항상 그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할 때 ROI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가 뭐 제대로 되는 시점 아니라고 하니까 2026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산업에 도입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점은 언제인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조성영님 질문 보면 뭐 ROI 문제, 그리고 초기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나 준비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고 있으시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똑같이 제조를 하면은 결코 그 미래의 산업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좀 파괴적인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영역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화학 문제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화학 반응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우리가 CAE 분야에서는 유체역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체역 기반의 어떤 제품 디자인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이제 상변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과거에 6개월씩 걸려서 문제를 풀었던 것을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니 일주일 만에 문제가 풀리고, 우리는 이러한 디자인을 여러 번 반복해 봄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게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영역에서 ROI는 저희가 그 궁극적으로는 R&D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나오는 부가적인 이익을 가지고 ROI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단순한 계산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특히 이제 첨단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팩트들에서 결정이 될 텐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6개월 걸릴 계산을 일주일 만에 계산했다면, 그리고 또는 100만 개의 베리어블들을 갖고 있는, 변수를 갖고 있는 최적화를 오늘 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생기는 ROI들은 각 영역에서 다시 한번 쉽게 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우위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ROI가 충분히 나오는 어떤 사업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질문이 많이 올라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김간도님 질문인데 양자 컴퓨터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치를 비롯한 외형을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 양자 컴퓨터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81% 네. 정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데요. 그 정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야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네. 아까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게 제조업 분야가 네. 이제 많이 발전하다 네네. 보니까는 네. 실제 뭐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또 통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원천 기술에 대한 확보도 이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예. 계세요. 실제 뭐 여러 분야에 대한 어떤 도메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도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물론 잘할 수 있는 건 잘함도 좋긴 하지만은 골고루 함께 발전하고 그에 대한 어떤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다 뭐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질문에서 좀 더 네.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최적화라는 그런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적화 경영에서의 최적화 이론을 보면은 잘하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못하는 데는 좀 장기간의 기초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인데요. 현재 아주 솔직한 그런 국내의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하드웨어는 조금 더 그 기술 격차가 크지만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저희가 기술 격차를 굉장히 바짝 쫓아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더 잘하는 영역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 산업이 안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양자 컴퓨터가 다들 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이 추월하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IT처럼 한국이 양자 컴퓨터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갖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그 투자와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 실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는 매일 느끼는 그런 기술의 발전, 기술의 어떤 성숙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는 뜰 기술, 언젠가는 쓸 기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먼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준비하는 어떤 실용 기술로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봤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의 기본 개념부터 연구 동향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미래 방향까지 한눈에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저희 CNGTV에서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아까부터 진행하고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덴 그래픽스에서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코리아 그래픽스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전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또 좋은 발표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발표자 추천해 주시고 직접 발표하실 분들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얻은 지식과 영감이 여러분이 비즈니스와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중구 교수님, 표창희 상무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